자, 소통 방송 이고요. 요거는 지금 소통 방송할 때 잠깐 우리가 그 질문 있었던 거 해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이제 최종 모의고사, 자료조직 최종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요건 물론 해설이 같이 배포가 되어 있는 자료이긴 한데 질문이 있었는데 6번, 9번, 20번이 이제 자료조직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설을 잠깐 해드리고 이 이후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다음 이제 소통 얘기하고 잔소리 하여튼 이것저것 얘기 좀 하고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6번이었어요. 6번 좀 풀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 맞는데 요게 그 임용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임용 시험에 나왔던 거 문제인데 이거 진짜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주제가 어 독일어 단어예요. 독일 단어인데 어디서 사용되는?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독일 단어예요.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그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어가 외래어죠. 외래어죠. 독일어 외래어죠. 프랑스의 입장에서 독일어 외래어. 아,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는데 함정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본표 내용을 앞만 봐도 답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본표 내용을 앞만 봐도 답은 안 나오고 이제 여기 있는 지시를 한번 쭉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지방직 준비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주기사항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주기사항에 지시 있죠. 지시만 잘 따라가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다 뭐 지리적 취급 뭐 이런 느낌이죠. 지리적 취급. 근데 자, 여기도 보면은 프랑스어 입장에서 프랑스어 관련된 이제 용어들도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지오그래픽 어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이쪽에 쭉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게 있네요. 요게 241부터 249까지. 그러니까 그 특정 외국어로부터의 어떤 그 요소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외국어로 어떤 외국어로부터 들어온 뭔가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느 입장에서 따져봐야 되죠? 외국어로 가져오는 거라면 일단은 프랑스어 입장에서 독일어가 외래어인 거죠.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테이블에 보조표, 그 지시사항이 테이블에도 꽤 많아요. 그 우리 예를 들어서 089 있죠, 089 테이블 5를 집어넣는 089 같은 거. 이제 그게 요런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표에 그건 테이블 5의 테이블 1에 있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 5를 넣는 거고 요거는 테이블 4에 있는 지시에 따라서 뭘 넣는 거죠? 테이블 6을 넣는 거예요. 어떤 어원은 이제 외래어로부터 그러니까 특정 언어에서의 외래어를 어떻게 도입했는가? 예,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독일 단어잖아요.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독일 단어니까 프랑스어 입장에서 어디로? 독일어를 봐야 되는 것이. 프랑스 입장에서 독일어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게 프랑스어면은 이제 1번하고 2번은 필요가 없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갔지? 어디 갔지? 어,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어이구 아이고. 너무 내려왔다. 프랑스 입장에서 독일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독일어니까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프랑스어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개. 요건 이제 지금 독일어니까요. 독일어 요 부분 해당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 될 거예요. 그럼 지시사항을 보니까 기본 기호를 뭘로 하고 2, 4로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6에서 갖다 쓴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이 뭐냐면 요 가운데 뭐가 끼어 있어야 돼요? 2, 4가 끼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어 입장에서 2, 4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테이블 4에 2, 4가 나온 다음에 뒤에 독일어가 나온 거죠. 네, 그 케이스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거는 뭐 틀려도 그냥 한 번쯤 어려운 거 넣어볼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어려운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지시사항을 볼 때 뭘 보고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판단하는 방법.
그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본표에서 막 뒤적뒤적 하다가 이걸 가지고 뒤적뒤적 하다가 변형인가? 방언인가? 다른 건가? 뭐 이렇게 막 판단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엉뚱한데 이렇게 답이 툭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음, 442만 보고 찍어서 맞췄다. 대단합니다. 잘하셨고요. 어, 알고 풀면 더 좋지만 찍어서 맞추는 것도 최종에선 실력입니다. 예. 그렇고, 또 이제,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은, 이거 함정이야. 9번도 좀 내 문제 내놓고 나서, 많이 헷갈리겠다 싶었어요. 요거는 지문이 뭐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은데, DDC 테이블과 적용되는 주제예요. 테이블이 적용되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마치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너무 뭐에 익숙해 있냐면 조기성에 익숙해 있는 거야. 조기성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이게 조기성 문제인 것 같은 거죠. 네, 조기성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기성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2하고 900 때랑 조기성이 있고 뭐 이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테이블 2는요 적용 주제가 전 주제에 다 적용될 수 있죠. 지시에 따라 쓸 수도 있고 심지어 모두 지시가 없으면 영구를 넣어서 테이블 1에 영구를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900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3은요. 예술의 일부와 문학에서 사용되는 전용 보조표였죠. 테이블 3은.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다음에 테이블 4는 420부터 4904 사이에 적용되는 400번대에서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 사용되는 전용 보조표였죠. 그래서 얘가 맞아요. 테이블 5도 지시가 있으면 하지만 지시가 없으면은 089까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전주제 사용 보조표였죠. 테이블 6은 지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주제에서 지시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보조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푸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어디다가 이 포인트를 두고 풀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문제였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푸는 건 별건 아니었죠. 맞다. 이거 전용 보조표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고 틀리는 게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물어보는 방식을 살짝 바꾸면 이거 알았는데 틀렸네 이런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전에는 뭐 좀 이따도 한 잔소리 하겠지만 새로운 거 찾지 마시고 했던 것을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풀 때 내가 물어보는 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맨날 질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번인데 20번인데 요거죠. 주제목표에 이제 그 쓰는 방법. 주제목표 사용법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주제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어스 주제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x는 뭐였죠? 에서보라였고 xx는 x가 두 개 나오니까 에서도 보라죠. 에서도 보라. 보라 참조, 그러니까 도보라 참조, 에서보라 참조, 에서도 보라 참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어는 뭐냐면 이게 x가 뭐냐면 이 xx가 나오면 도보라가 나오면 얘도 우선어, 도보라가 나오면 앞뒤가 무조건 우선어예요. 앞뒤가 무조건 우선어.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에서보라잖아요. 에서보라는 정보 활용 교육에서 봐라 뭐를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읽는 방법을 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활용 교육에서 봐라. 에서 봐라잖아요. 정보 활용 교육에서 봐라.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도서관 교육은 설명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선택된 용어니까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럼 도서관 교육이라고 한 이 단어는 지금 우선어죠. 우선어, 디스크립터로 우선어입니다. 그럼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죠. 그 틀렸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인스트럭션은 표목으로 사용할 수 지금 현재는 어때요? 없다죠. 없다. 이게 비우선어니까. 얘가 우선어고 얘가 비우선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우선어니까 없다.
X는 미 의회 도서관 주재원표 UF에 사용한다. 이게 이제 에서보라와 에서도보라, 그다음에 보라, 도보라 이런 게 지금 그 LCSH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쓰이고 있는가, 요것들도 매핑표가 있죠. 매핑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라 참조는 뭐와 같고 유즈와 같고, 그죠? 그다음에 다시요. 보라 참조는 유즈와 같고 에서보라 참조는 유즈의 반대니까 used for와 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럼 도보라는 뭐와 같죠? NT와 같고요. 지금 여기 XX 에서도보라는 뭐와 같다? BT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LCSH에서 맞춘 거예요. 근데 정보 뭐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NT인데 뭐 하위 개념 BT하고도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NT도 아니고 BT도 아니고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LCSH에서 RT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 명칭어표에 RT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걸려요. 근데 주된 이제 전통적 주제 명칭어표에서는 RT 개념을 조입하지 않았었죠. 근데 LCSH에서는 RT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꼬막 형식 정보 통종을 적용하여 정보 레코드를 작성할 때 정보 활용 교육의 표시 기호는 이거죠. 정보 활용 교육의 표시 기호는 450이다. 이제 이게 정보 활용 교육으로 가려면 이게 1이 돼야 돼요. 15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거형이어야 되잖아요. 정보 활용 교육이 전거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150으로 가야 되지, 450으로 하게 되면 450 이게 뒤에 오면 450 뒤에 오면은 이거는 비우선어잖아요. 비우선어니까 정보 활용 교육의 표시기호가 450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인스트럭션의 표시기호가 45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이 돼야 되겠죠. 도보라 참조를 만드는 거니까 550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참조 문제들도 이것도 한번 옛날에 기출에 나왔던 거를 제가 변형해서 넣어본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반영하는 방법 연습 이런 거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남은 게 뭐냐면 정보봉사 5번입니다. 정보봉사로 5번. 자, 정보봉사는 최근에 최종 가서 5번을 보면은 대학 도서관 실행에서 시행된 이용자 교육의 내용인데 서지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것. 이 보면은 자, 요런 것들 좀 잘 봐두면 이거는 그 실무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 약간 자의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혼란하다 하면 얼마든지 혼란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봅시다. 그럼 이제 이용자 교육의 내용이다 해서 서지 교육이라는 게 나왔다면, 서지 교육이 나왔다면 우리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이용자 교육의 유형에서 물어보고 있다는 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디서 물어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 그러면 서지 교육이라고 하면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이용 교육, 서지 교육, 정보 관리 교육 또는 이제 정보 리터러시, 요걸로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걸러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자관의 장소 구성 체계를 설명해 준다.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제일 가까울까요? 자관의 장소 구성 체계 설명해 준다. 요거는 오리엔테이션 쪽에 제일 가깝겠죠. 도서관 자료 이용 검색 방법을 알려준다. 이건 이제 깊이에 따라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참고 도서 이용 방법 알려준다. 이런 것도 도서관 이용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그 서지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개념 위주 교육이거든요. 개념 위주 교육이라서 탐색 전략, 그 다음에 개념 위주 교육,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지 교육의 이제 그 범위를 보면은 서지 교육의 범위를 보면 리을 미음이 딱 들어가 있는 요 부분 3번 요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에 좀 가깝고, 장서 구성 체계 설명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정도에 가깝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위주 그 서지 교육은 보통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대학원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산자 지도 정도면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이지만 전략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면 뭐까지 간다? 더 전략 방향성 서지 교육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탐색 전략이나 방향성을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이거는 뭘 알아야 돼요?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개념 위주 교육,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지 교육 안에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리을 미음이 들어가 있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답.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지 교육이 아마 비중으로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보면은 오리엔테이션 좀 나왔었고요. 오리엔테이션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서지 교육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서지 교육은 이제 그 BI라고도 불러요. 약어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국에서 그 뭐지 논문 같은 거 가끔 보다 보면은 BI라고 해서 많이 명령을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억, 니은, 디귿은 이용자 교육에 더 가깝고 서지 교육만의 특징이 아니어서 답이 아닌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서지 교육 안에 다 넣을 수도 있죠.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서지 교육에다 넣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 문제는 최선답형의 문제예요. 최선답형.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거는 서지 교육만의 특징으로 갈 만한 것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리을, 미음, 서지 교육만의 특징. 근데 여기는 4번 같은 경우에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지교육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교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지교육만의 특징 질문하신 거 맞아요. 서지교육만의 특징에 가장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 문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상대적 판단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상대적 판단이 제일 우선이고 최선답형을 고른다. 판단이 어렵다면 최선답형을 고른다라는 거고 여기 만들어져 있는 보기 지문 내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정보공사론 뭐 최종에서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정리 한번 했던 거, 등수 나왔던 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끊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소통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유튜브에도 올려놓을게요.